원격 의료 시대 핑한 굿닥터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원격 의료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원격 의료란 쉽게 얘기하면 환자하고 의사하고 얼굴 보지 않고 그냥 진료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와 의사가 대면하신 상태에서 음성이나 화상을 통해서 진료하는 거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복잡한 고도의 어떤 증상 이런 거는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초창기에는 감기나 피부과, 정신과 이 정도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원격 의료 왜 대세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왼쪽에 보이면 클래스 1, 2, 3 하스피탈인데 뭐냐면 이제 클래스 3가 제일 상급이 제일 좋은 거예요. 공급은 8%밖에 안 돼요. 근데 수요는 50%예요. 한마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이거죠. 중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썰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요. 민영 병원에 대한 낮은 신뢰도. 한마디로 좀 약간 개념이 다른 게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수입이 괜찮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의사들이 사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이제 잘하는 의사들은 주로 어디 가냐? 이제 공립병원 갑니다. 그리고 이제 민영 병원은 아직은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의료 관련 지출은 연평균 9.4%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작년 8월에 게임 체인저가 있었는데 원격 의료 우리나라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많은 규제가 있잖아요. 중국은 먼저 풀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료보험 지원이 되느냐. 한마디로 사보험 개인이 가입한 그런 보험이 아니라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의료보험 있잖아요. 거기서 지원이 되느냐. 두 번째가 온라인 처방이 과연 합법적이냐. 이거를 이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작년 8월에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공적 의료보험에서 오프라인 병원과 동일한 보험수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약국도 전문 의약품까지 취급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오늘 알아보는 건 이제 그 핑한 굿닥터인데 이게 핑한 보험그룹의 자회사예요. 근데 이거 외에도 지금 알리바바 운영하는 위닥터,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이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알리헬스나 위닥터는 현재까지는 뭔가 의사와 환자를 연계하는 어떤 중개 이 정도 플랫폼 역할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핑한 굿닥터는 자체에 1000명 정도의 의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인터넷 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 핑한 굿닥터를 주목하자. 사실 이 코로나가 있고 나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어요. 언택트 주식으로. 보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연간 주가 상승률 100% 한번 찍고 지금은 좀 조정받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1분 진료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환자하고 마주보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판기 형태 가가지고 이제 여기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돼가지고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게 만든 거랑 또 이게 모바일 웹 형태로 이렇게 비어있는 의사를 선택해서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언택트 테마주로도 엮이는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고 여기 보시면 HSCI 같은 건 지수가 지금 이렇게 보면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어떤 그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죠. 좀 미중 무역 전쟁이 뭐해서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연초 대비 좀 100% 찍고 최근에 CEO 교체돼가지고 좀 빠지긴 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지금 80% 괴물 같은 이 지금 주가 상장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회사냐? 첫 번째 중국 보험 시장의 1위 핑한 보험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신생이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고객을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이미 핑한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네임별로 좋죠. 그리고 핑한 그룹이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 서비스를 리퍼링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중국 정부로부터 서포트를 받고 있고 마케팅 지원 받을 수 있고 또 핑한 보험 그룹이 연계되고 있는 다른 비즈니스랑 또 이렇게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계 유일에 의사를 직접 가지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간호사까지 하면 1,400이 넘는데 의사 한 1,000명 정도 되고 인하우스니까 직접 고용한 의사입니다. 진짜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AI를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사실 굉장히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요. 풀타임으로 의사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지금 적자인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는 의사, 사람 의사가 하고 보조로 지금 AI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 이게 한마디로 나중에 결국은 주를 AI로 하고 의사는 보조하는 역할을 할 건데 이 두 개를 지금 연계를 해야지 빨리빨리 이런 어떤 그 고객 진료에 대한 데이터를 습득을 하고 그거를 또 이제 진화시키는데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체제를 가고 있는데 아마 몇 년 후에는 이 인하우스 의사들을 점점 줄이고 그 외부 의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 AI가 앞으로 굉장히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핑한 그룹의 후광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강범위한 외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체 병원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외부에 가지고 있는 협력하는 병원 지금 3,0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 아까 3급 병원. 거기에서 좀 잘 나가는 굉장히 시니어 의사들을 한 5,000명 정도 하고 지금 연계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의사들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진료비를 자기들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으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나눠 먹는 거죠. 예? 커미션 베이스로. 그리고 이제 94,000개의 약국을 가지고 있고 또 미용 그리고 덴탈 한마디로 이제 헬스케어 관한 이 생태계를
비즈니스를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이익을 창출하겠다 뭐 그런 전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가입자, 사용자 평균 상담수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요. 가입자가 얼마냐? 지금 3억 명이 넘었어요. 3억 1,500만 명. 그리고 월별 활동 사용자 MA라고 그러는데 먼슬리 뭐 액티브 유저라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 그래 접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월별 결제 사용자. 접속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 서비스 이용하고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슬리 페잉 유저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벌써 지금 뭐 300만 명이 되는 거죠. 그 성장성을 보세요. 지금 매년 20%, 26% 이렇게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 진료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 73만 건이에요. 작년 대비 36% 성장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년 대비 매출 한번 살펴볼게요. 2018년 대비 지금 52% 성장했습니다. 가장 핵심인 거는 여기 성장을 견인한 거는 아무래도 원래 메인 서비스는 온라인 주치 서비스. 작년 대비 거의 109%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건강 보조물. 한마디로 이번에 코로나니 뭐니 해서 지금 중국 사람들도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료기뿐만 아니라 건강 보조식품 있잖아요. 이거를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온라인에서 파는 거예요. 이것도 작년 대비 56% 성장했고. 그리고 두 가지 또 다른 사업부는 소비자 건강 서비스인데 건강 검진 관한 거고, 건강 관리 서비스는 이제 건강 필요한 상식과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다각적으로 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5년 동안에 매년 106%의 말도 안 되는 복리 성장을 하고 있다. 물론 스타트업이었을 때니까 이런 게 지금 뭐 가판 성장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20년, 21년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성장성이 앞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냐.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매출 금액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온라인 건강몰이 상당히 지금 성장성도 있고 규모도 받쳐주고 있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매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지만 온라인 주치 서비스가 지금 급속도로 109% 성장하고 있고요. 나머지 서비스도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장의 동력이 되는 온라인 주치 서비스와 온라인 건강몰 요걸 두 개를 염두에 보고 주목해서 보고 나머지 두 개 또 지금 현재 같은 성장을 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순이익은 적자입니다. 적자. 이게 문제예요. 최근에 사실 CEO가 교체된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가입자 수 좋고 매출 잘 나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기업이 흑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비해 상당히 그 영업 손실률이 18% 정도 이제 감소했으니까 좋긴 한데 아직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핑한 그룹에서. 그래서 최근에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뭐냐면 중산층을 겨냥해서 프라이빗 닥터 서비스라는 걸 만드는데 이거 하고 나서 사실 이렇게 순수 실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 이게 뭐냐면 지금 중산층에 뭐 아무래도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프라이빗 닥터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서비스를 가입을 하면 어떤 진료를 했을 때의 진료비를 이제 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건강을 관련 건강 뭐 쇼핑몰도 있고 뭐 건강 검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패키지 해가지고 연회비를 내는 거 연회비. 그래서 우리나라 돈 18만원에서 135만 정도 내면 무제한으로 여기 들어가는 컨설팅, 진료 예약, 건강 검진, 약간 할인 이거 등등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마존 프라임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가입하기 때문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매출에 대한 어떤 프레딕션, 그러니까 예측이 굉장히 쉬운 거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매달 이제 돈 들어오는 게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이게 2024년까지 현재 지금 300만 명인데 이게 1000만 명까지 가지 않겠냐. 이 목적으로 지금 목표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예상대로만 되면 사실 수익적인 부분도 빠른 시기일 내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비즈니스 모델이 이게 건 바이 건으로 하는 fee for 서비스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병원 진료 안 받으면 수익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진료와 여러 가지 뭐 건강에 관한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가고 있다. 이게 앞으로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퍼레이팅 그 로스 레이트, 그러니까 영업 손실률은 2017년 38%에서 34% 그리고 이제 2019년 때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원하는 건 이걸로 빨리 19%에서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뭐 한 자릿수로 바꾸고 내년에 흑자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가입자 수를 늘리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케팅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케팅 관련 것과 이제 여러 가지 애드민 코스트가 그 전체 매출에 차지한 비중이 72, 63, 43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아무래도 규모의 경쟁이 이루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 너무 더디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좋은 회사인 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CEO가 전격 교체됐습니다. 이날 주가가 거의 한 10% 빠졌어요. 아무래도 성장한 회사에 CEO를 쉽게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마 그룹이랑 뭔가 충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익성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흑자 전환되지 않는다.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이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당히 이런 건 좀 눈여겨봐야 돼요. 비즈니스랑 상관없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 지금까지 성장을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이 가파른 성장성이 꺾인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프라이빗 닥터 같은 걸 해가지고 좀 런칭을 했는데 이게 내년에는 흑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딜레이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사실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핑한보험그룹에 대한 지나친 의존. 사실 핑한보험그룹의 후광에 입어가지고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체 앱보다는 모바일 앱보다는 핑한그룹의 그 고객들한테 핑한그룹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리퍼럴 받아가지고 온 그 가입자 수가 상당히 되거든요. 매출에서 비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이제 여기 안주하면 성장성이 그 핑한보험그룹 안에 있는 그 가입자 보험 가입자들만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좋은데 요거는 앞으로 이제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봐야 되고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그런 거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네 번째가 이제 알리바바 갖고 있는 알리에스와 텐센트 갖고 있는 위닥터 얘네들도 굉장한 회사들이잖아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근데 얘네들도 다 생각이 있을 거라면 알리에스 같은 게 의약품 이제 주로 전자상거래에서 지금 이제 그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로 전략을 하는지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이 핑한 굿닥터가 오히려 여기서 마켓 점유율을 좀 가져가지 못한다 이런 것도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죠. 또 마지막은 이제 당연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격화의 불똥이 튀지 않는지 왜냐면 어쨌든 중국 기업이지만 이거 홍콩에 상장돼 있거든요. 지금 홍콩을 둘러싸가지고 뭐 국가보안법이니 여러 가지 이제 자금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 홍콩 아까 보여드렸지만 HSCI 지수는 하락했는데 불구하고 얘는 좀 80% 올랐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미국이 뭐 홍콩에 대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시장의 어떤 자금 때문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 원격 의료 수혜주 핑한 굿닥터 눈여겨보자. 두 번째 단기 급등은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연초 대비 80% 정도 올랐으니까 하지만 장기 성장성은 여전해 보인다. 세 번째 리스크와 분기 실적을 그러니까 앞으로 매분기마다 확인해가면서 분할 매수를 해볼만 합니다. 여기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고 매니지먼트 생각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략이 실질적으로 엑스큐션 잘 되는지 보면 사실 뭐 이거대로만 되면 사실 굉장히 앞으로 성장이 유망한 회사일 수 있거든요. 다른 판단은 항상 말씀드리면 각자 알아서 하시고 절대 추천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아이디어 쉐어링 차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보면은 그 회사에 홍콩에 상장돼 있으니까 영어로 된 IR 자료 같은 것도 있고 IPO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IPO 프로스펙터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약식으로 분석을 한 거고 거기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 경쟁사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